안녕하세요. 최 박사의 기초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부력과 양압력 처리 공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력은 중력 방향의 압력차만큼 구조물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입니다. 즉, 지하 수면보다 깊은 구조물이나 말뚝은 그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중량과 같은 부력을 받습니다. 구조물의 부상에 대한 안전율은 저항력을 부력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기준 안전율은 공사 중엔 1.1 이상, 완공 후엔 1.2 이상, 극한 상황에선 1.05 이상 되어야 하며 공사 중엔 상체 고정 하중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양압력은 구조물 상하부에 작용하는 수압차며 그림 같은 조건에서는 지하수의 단위 최적 중량과 수심차를 곱해서 구합니다. 지하수 흐름이 없는 경우 양압력은 정수압과 같으며 흐름이 있는 경우 침투 수압을 고려해야 합니다. 침투 수압이 고려된 양압력을 올바로 산정하려면 CW2D나 플렉시스 3D와 같은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양압력으로 구조물의 부상에 대한 외적 안정성을 검토하려면 구조물의 접지압을 양압력으로 나눈 안전율이 기준 안전율보다 커야 합니다. 내적 안정성 검토는 기초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기초에 작용하는 최대 양압력은 설계 양압력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림은 부력과 양압력에 대한 저항 모델이며 외적 안정성과 내적 안정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되 구조물의 부상, 균열과 파손 방지 등 구조적 안정성 확보와 방수증 파괴, 기초 누수 등 사용성 문제 방지를 위해선 부력과 양압력 대책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중 방법, 영구행가 방법, 인발 저항 말뚝 방법, 영구배수 방법 중 택일하거나 이계 방법을 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력에 대한 외적 안정성을 검토합니다. 구체 자중과 부력을 비교하여 공사 중 구조물의 부상 여부를 검토하고 상제 고정 하중을 포함하는 구체 자중과 부력을 비교하여 완공 후 구조물의 부상에 대한 외적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말뚝 기초는 말뚝의 인발 저항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력에 대한 외적 안정성 검토 예입니다. 설계 지하 수위를 결정하고 기초 저면까지 높이 차로 산정된 부력으로 저항력을 나누어 안전율을 구하고 기준 안전율과 비교하여 부력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합니다. 저충부가 있는 고층 건물의 경우 구체 자중이 작은 저충부는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부상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합니다. 고층부는 공사 중 부상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필요하지만 완공 후엔 불필요하며 고층과 저층 기초의 경계 구간은 구조 보강이 필요합니다. 부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더라도 기둥이나 벽체의 간격이 큰 경우 기초가 양압력에 저항하지 못하면 융기와 균열,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는 부력과 양압력에 대해 내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양압력이 너무 클 경우 영구배수 공법을 채택하여 양압력을 감소시키거나 기초 두께를 늘려 큰 설계 양압력을 확보해 해야 합니다. 특히 독립 기초의 경우 두께가 작은 내수압 슬래브의 내적 안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양압력에 대한 내적 안정성 검토 예입니다. 영구배수 공법을 채택하고 지하수 침투 해석을 실시하여 기초의 설계 양압력을 만족하도록 영구배수제 간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영구배수제를 설치하기 전에 양압력 111.2가 설치 후 13.5kN/제곱미터로 감소되어 설계 양압력을 만족함으로써 양압력에 대한 내적 안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조물의 공사 중이나 완공 후 부력과 양압력 대책으로 사중공법, 영구앵커 공법, 인발 저항 말뚝 공법, 영구배수 공법이 있습니다. 사중공법은 구조물 자중이 부력보다 크도록 매트 기초와 구체의 단면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굴착 깊이가 작을 때 또는 굴착 깊이가 커도 설계 지하 수위가 낮아 기준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을 때 적용하며 매트 기초와 기초 슬래브는 내수압판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다만 기초 두께가 커져 토공사비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어 공사비 면에서 불리합니다. 영구앵커 또는 인발 저항 말뚝 공법은 구조물 자중과 부력 차이를 영구앵커 또는 말뚝의 인발 저항력으로 저항케 하는 방법이며 공사비와 공기, 유지관리비 면에서 가장 불리합니다. 말뚝의 인발 저항력을 이용하면 영구앵커보다 유리하지만 말뚝의 항구적인 인발 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말뚝 두부와 기초판을 말뚝의 강선 또는 보강철근으로 안전하게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구배수 공법은 기초 지반으로 침투 유입되는 지하수를 기초 시공면에 설치한 영구배수제로 배수시켜 양압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기초 지반을 추가로 굴착하는 부분 트레지 방법과 전단면 자갈 포설 방법의 중력식 영구배수 공법을 이용하여 양압력을 대부분 제거하였지만 현재는 기초 지반을 추가로 굴착하지 않고 감소된 양압력을 이용하여 지하수를 배수시키는 압력식 영구배수 공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력과 양압력 대책 중 공사비와 공기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균열 방지와 같은 구조 안정성과 누수 방지 등 사용성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구조물 사용 기간 동안 전기료와 펌프 교체비 등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영구앵커 공법과 영구배수 공법의 경제성을 비교해보면 초기 공사비는 영구앵커 공법이 월등히 높은 반면에 영구배수 공법은 구조물 사용 기간 동안 유지관리비가 소요됩니다. 영구앵커 공법은 강선의 설계 인장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계측하고 재인장 관리해야 하지만 관리되지 않거나 관리가 불가능하도록 시공하며 특히 기초 두께 증가에 따른 기초 공사비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영구배수 공법은 유지관리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에서 매우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초에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트렌치 방식과 전단면 자갈 포설 방식의 중력식 영구배수 공법이 도입되어 안반에 깊게 굴착하는 건축물의 부력 대책으로 영구앵커 공법과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 굴착하지 않는 압력식 영구배수 공법이 개발되면서 기초공사비와 통사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대부분의 지하구조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구배수 공법 적용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집안 침하는 다음에 소개하는 영구배수 공법의 적용 기준을 준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구배수 공법을 적용하여 기초공사비를 절감한 사례입니다. 좌측은 영구앵커 공법을 영구배수 공법으로 변경하고 기초 두께를 줄여 공사비를 많이 절감한 사례로서 1997년 이후로 영구앵커 공법 적용은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우측은 영구배수 공법을 적용하여 매트 기초를 독립기초로 변경한 사례이며 저층의 지하주차장에 가장 많이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좌측은 말뚝기초에서도 영구배수 공법을 적용하여 기초판 두께를 줄여 공사비를 절감한 사례이며 우측은 내수판 두께를 감소시킨 사례입니다. 영구배수 공법 적용 시 기초 형식과 유입 지하수량에 따른 당사의 설계 양압력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기초 형식과 두께, 기초 지반 종류, 굴착 깊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수정 용량과 설치 개소는 유입 지하수량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집수정의 GSD관을 최소 2개에서 3개 연결합니다. 특히 유출 지하수량을 감소시켜 지하수법의 신고 대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위 제어 시스템을 반영하고 흙막이 벽체를 차수 보강하거나 근입장을 늘려 시공하도록 제한하며 흙막이 벽체가 가백인 경우 대매구기 구간이 불투층에 가깝도록 뒤체험 재료와 다중관리 방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력과 양압력은 설계 지하수위가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설계 지하수위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계 지하수위는 시추공에서 측정한 지하수위의 1에서 4번으로 산정된 가장 큰 값의 지하수위 상승곡 또는 수위 변동폭을 합하여 결정하며 설계 지하수위 결정 예는 지하수위 4번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영구배수 공법은 그림 1과 같이 풍화대나 기반암 또는 점성도 집안 등 투성이 낮은 집안에서 유리합니다. 투성이 낮으면 지하수위 저하가 어려워 기초 집안을 통해 침투 유입되는 지하수량이 매우 적어져서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 부담도 줄어들고 집안 침하 영향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굴착 공사 중 굴착면으로 침투 유입되는 지하수량이 많을 경우 지하수위 저하량이 커질 수 있지만 지하구조물 공사가 완료되면 영구배수제를 통해 유입되는 지하수량이 감소되어 건기에도 지하수위 저하량이 매우 작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그림 위와 같이 기초지반과 굴착지반 모두 사력퇴적층과 매립층 또는 붕적층일 경우 투수성이 커서 지하수 유속과 지하수압도 크고 기초지반을 통해 침투 유입되는 지하수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영구배수 공법을 적용하면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집안 침하가 커질 수 있으며 유지관리비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집안에선 영구배수 공법 적용이 어려우며 적용하려면 물리적인 흙막이 벽체 또는 흙막이 벽체를 차수 보강하거나 차수 그라팅 보강 벽체를 불수층 내에 근입시킴으로써 유입 지하수량을 줄여 지하수위 저하와 집안 침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집수정 내에 수직 배수관을 설치하여 유입 지하수량을 감소시켜 유지관리비 부담 감소는 물론이고 구조물 주변의 지하수위 저하와 집안 침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수직 배수관 높이는 신고 대상 시설물과 건축물의 유출 지하수량 기준, 기초 형식과 두께, 허용 양압력, 집수정 및 펌프 용량에 따라 지하수 전문가가 결정해야 합니다. LH공사는 과거 사중과 영구앵커 공법만 적용하였지만 기초공사비 절감을 위해 영구배수 공법을 적극 적용하여 현재 독립기초 형식을 80% 이상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구배수를 적용하는 지하수 유입량 기준과 지하주차장의 부상 수위를 정하고 실제 수위와 양압력별로 기초 형식을 정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으며
결정수위 산정 방법부터 집수정 설치 기준까지 영구배수 설계 기준을 정하는데 당사의 기술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영구배수 공법을 적용하면 기초와 토건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누수 등 하자 발생이 감소하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과 건설사들이 대부분 구조물에 적용하고 있으며 영구배수 공법의 기준을 정하는데 당사의 기술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지하수와 관련하여 기초와 지하구조물의 설계와 시공이 잘못될 경우 기초 균열과 누수의 원인이 됩니다. 지하수 설계에서 가장 큰 오류는 설계 지하수의 결정 오류, 부실한 집안조사와 수리시험, 수맥이나 피압수 분출량 추정 오류 및 분출에 대한 무지, 지하수 침투 해석 오류 등이며 공사 중 문제로는 펌프를 가동하지 않거나 가동을 중단시키고 대묘기구 구간을 자갈이나 깬돌, 폐기물 등으로 채워 지하수 통수대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하자 발생 시 대책으로 그라우팅, 트렌치와 배수관 또는 배수판, 양압력 감소 시스템을 설치하여 부력과 양압력을 감소시키거나 연구행과 또는 마이크로파일을 설치하여 부력과 양압력에 저항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기술인들은 지하수 침투 해석과 집안의 수리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